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유명한 어린 왕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느낀 저만의 관점일 뿐 반드시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앞에 살짝 깔아놓는 이유가 있겠죠? 좀 충격적인 해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어린 왕자는요, 자살한 것 같습니다. 구궁. 많은 분들이 아다시피 어린 왕자의 주인공은 작가인 생텍쥐베리의 분신으로 보이는 비행사와 그리고 어린 왕자입니다. 사막의 불시착에서 비행기를 고치는데 정신이 없는 비행사 앞에 갑자기 떡하니 어린 왕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조그만 별 소행성 61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만 살고 있던 그 별에 어느 날 갑자기 장미 한 송이가 나타나서 이 장미와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 어린 왕자는요, 자신의 별을 버리고 떠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별을 떠난 후 여러 별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늙은왕을 만나죠. 그 다음에 허영쟁이를 만나고요. 술꾼을 만나요. 이 술에 취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 술을 먹는다는 술꾼이죠. 그리고 장사꾼도 만나게 되고 가로등 켜는 사람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어린 왕자는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로 오게 되는데요. 지구로 온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서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우의 충고 중에요,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가가지 말고 그 옆에 앉는 것부터, 무심한 듯이 앉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그런 말들은 이른바 밀당이잖아요. 이거는 연애에도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장미가 여러 장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신과 관계 맺은 아주 특별한 자신만의 장미라는 것을 깨닫고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요, 어린 왕자를요, 스토리보다는 그 안에 나오는 이런 시적인 대화, 메시지를 담은 말들에 더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죠. 물론 너무나 멋지고요, 공감이 가는 그런 말들이에요. 네가 매일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그리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같은 경구들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표현을 잠깐 빌려오자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 왕자의 스토리 라인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왕자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예쁜 책의 결말치고는 사실 약간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표정, 충격적입니다. 누가 봐도요, 맹독을 가진 노란 뱀에 물려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말하자면 어린 왕자의 자살이거든요. 뱀에 물리러 가는 어린 왕자는요, 무서움에 막 떨기도 합니다.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우주선을 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진술은 이 책 안에선 없어요. 그 비행사가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생텍쥐베리는요, 왜 어린 왕자를 자살하는 듯이 묘사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소행성 B612로 돌아가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것 같잖아요. 평범하게 그냥 서술하면 어린 왕자를 만나서 동심을 일깨웠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안 되었던 걸까요? 안 되겠네요. 비행기는 못 가니까 우주선을 타야겠네요. 어쨌든요, 근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텍쥐베리는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다가 격추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짐작을 할 뿐인데,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이 순수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작가인 생텍쥐베리의 직업이요, 2차 대전에 참가한 비행기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여러 임무에 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발간한 것이 1943년이었고 이때 생텍쥐베리는요, 공문을 인정받아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시기예요. 물론 책을 냈다고 해서 공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을 누벼서 이 공을 세웠겠죠. 무언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아주 각박한 세상,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 전쟁이죠. 냉혹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대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실존주의의 부조리함으로 빠져버리게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생텍쥐베리는 이런 냉정한 세상에서 군인으로서 이 전쟁을 누구보다도 잘 살아냅니다. 전쟁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린 왕자 같은 저작을 통해 어른들의 사회를 고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냉혹한 전쟁에서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모자 그림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찾아내는 이런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죽음이 일상화된 전쟁터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요, 자신의 순수한 영혼과 이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합니다. 어린 왕자는요, 생텍쥐베리가 불시착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동심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왕자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나서 여러 어른 군상을 만나며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것도 배우고 결국 어른이 된 생텍쥐베리 스스로의 자서전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생텍쥐베리 안의 어린이가요,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영원히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영혼을 그냥 어린 시절 스스로에 돌려보내는, 그때 그 시절의 순수에 봉인해 놓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문도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어린 시절에 바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어린 왕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다가 느낀 점이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책은요,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듯한 그런 책입니다. 게다가 나이대마다 좀 달리 읽혀서요, 그 나이대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책이죠. 메시지에 공감하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장사꾼이라 가로등 켜는 사람이 현실에 나갔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읽는데도 정말 오래 안 걸리거든요. 얇아서 이번 주말에는 한 번쯤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의외로요, 이 책 안 읽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책들을 모아서 한번 배틀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2인자는 누굴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해요.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바로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껏 읽은 척 책방의 영상을 봐놓고도 좋아요나 구독, 입소문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읽고 싶다에서는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